네, 주식과 사이언스의 권혁배입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 챕터 3, 3D 모델링과 챕터 4, 인지니어링 모델링에서 거의 한 10문제 이상 나왔던 것처럼 엄청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양이 좀 많아서 시간을 좀 더 오래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3D 모델링 하는 곳에 있어서 단면 곡선과 가이드 곡선이라는 두 개의 스케치가 필요한 모델링은 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가 있고 높이값을 주는 거죠. 요거를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돌출은 이런 식으로 스케치에 높이값을 주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가이드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필렛 모델링. 필렛 모델링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어떤 것일까요? 필렛이란 요 모서리를 깎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렇게 라운드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돌출 회전과 같이 어떤 완성된 객체에 변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수업 내용에선 다루지 않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쉘 모델링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쉘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는데 영어로는 SHELL 쉘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은 어떤 열면을 검색하고 두께를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열린면, 즉 트임면과 벽 두께를 가지는 2mm라는 동일한 벽 두께를 가지는 박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겠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면이 있고 뭐 이런 2D로 가이드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이 면과 똑같은 면을 이 선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어찌 보면 꼬여져 있는 형상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단순하게 단면 곡선과 가이드 곡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개의 면도 가능한 것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물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와 먼 것은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을 했었죠. 잠시만요. 예, 기본적으로 밑에서부터 볼까요? 3D 프린팅 과정에서 서포터를 최소한으로 생성시키기 위해 모델링을 분할 및 수정한다. 뭐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봅시다. 얘를 높이 방향으로 쏘할 때 여기는 서포터가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빈 공간에서 노즐을 쏘면은 흘러내릴 거니까요. 이 부분을 제거한다고 얘를 따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립성을 위해 예,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정해도 됩니다. 조립성을 위해 각 부품을 분할 출력하기 위해서 모델링 데이터를 분할한다. 뭐 사실은 예를 들면은 이거 지우고 이런 사각형에 이런 식으로 축이 끼워져 있는 타원이 끼워져 있는 형상으로 저희가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출력 또한 밑에서부터 쌓았기 때문에 얘를 이 파트를 만들고 얘랑 똑같이 여기에 공중에 어떤 걸 채워 넣은 다음에 출력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출력을 할 때 뭐랄까 실패요인이 되는 요소 중 하나니까 다른 바디라면은 얘 따로 뽑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도 아니고 3D 모델링 데이터가의 전체 사이즈가 3D 프린터의 최대 출력 사이즈보다 작다. 베이드가 200인데 100이다. 출력물의 사이즈가. 당연히 출력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베이드 사이즈가 100인데 얘 출력물의 크기가 200이다. 이러면은 바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2번. 얘는 4번이고.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었죠. 해상도보다 작은 크기의 형상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 크기가 0.1 마이크로다. 0.1 마이크로, 그러니까 뭐 한 100나노 정도 되겠죠. 그러면 3D 프린터는 출력이 안 되죠. 그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최소 0.4mm까지는 가능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뒷장 내용이긴 하네요. 이거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거는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3장 내용. 3장. 예. 2D 도면 작성 시 가능 실산 이것도 4장 내용입니다. 4장. 자, 3장 내용이 돌아왔네요. 기존 솔리드 모델에서 프로파일 모양으로 홈을 파거나, 이게 프로파일 모양이라는 게 2D 스케치를 말하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스케치랑 프로파일은. 홈을 파거나 뚫을 때 사용되는 기능으로 돌출 명령어의 진행 과정과 옵션은 동일하나 돌출 형상으로 제거하는 명령어를 뜻하는 것은, 자,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답안 중에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신규생성이라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아는 CSG 기반으로 했을 때 뺄 건지 더할 건지 교집합을 할 건지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생성이란 말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합집합은 두 개를 합치겠죠. 돌출 형상으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제거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된 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 물체가 있을 때 돌출, 즉 앞으로 나아가면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합집합은 아니고 교집합도 이 부분이 제거가 되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제거되니까. 근데 교집합은 돌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가 아닌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답은 차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출력 공차를 고려한 파트 수정에 대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로 조립되는 부품의 출력 공차를 고려해서 부품 형상을 모델링하거나 수정해야 된다. 요게 제가 4장 내용이네요. 4장에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장 내용이고, 이것도 4장 내용이고, 이 부분도 4장 내용이고, 4장 내용인데 4장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3장 내용으로 돌아와서 FDM 프린팅 작업을 위해 3D 형상을 분할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가장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3D 프린터의 출력 범위, 서포터의 생성 유무, 출력 부분의 품질, 익스루더의 크기가 되어 있겠죠. 자, 형상 데이터를 분할해야 됩니다. 얘랑 이렇게 끼워져 있는 사각형이라고 했을 때는 품질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정말 큽니다. 프린터로도 막 배 만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애들을 자르고 해서 나중에 출력한 다음에 이어 붙이죠. 그러면은 출력 범위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예를 들면 피규어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제가 피규어를 잘 못 그리네요. 이렇게 뭐 팔 같은 것들은 서포터가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얘를 따로 뽑고 프라모델 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뽑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루더의 크기가 분할해야 하는 경우 중 가장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요. 다음 중 3D 프린터 작업을 위해 3D 모델링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럼 첫 번째로 1회 적층 높이, 서포터의 유무, 출력물의 제작 크기, 출력 프린터의 제작 크기, 그 다음에 출력 소재의 수축률이 있겠죠. 자, 그럼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1회 저층 높이는 결과적으로 출력물의 품질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포터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 생성된 모델링은 어찌 보면은 무너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출력물의 제작 크기가 크면은 3D 프린터 모델이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와 같이 이 부분들을 분할해서 출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출력 소재랑 수축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피크 같은 소재를 쓰면은 내부 챔버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아예 모델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건 어떨까요? 아예 만들어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 때문에 모델을 새로 설계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아니면 프린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4번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다르면은 프린터가 새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제작 크기. 너무 큰 거면은 분할해서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할 때 필요한 그런 결합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슬롯이 될 수 있겠네요. 한쪽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 쪽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나중에 출력한다면 이렇게 띄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합 구조를 만들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서포터 또한 당연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최소한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던가. 하지만 이런 적정 높이는 얘가 0.2mm다, 1mm다 해서 출력이 안 될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3D 모델링 방식의 종류 중에 넙스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하여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폴리곤 방식에 비해서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 세 번째, 폴리곤 방식보다는 비교적 모델링 형상이 명확하지 않다. 네 번째, 도형 외곽선이 와이어 프레임만 나타난 형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하는 모델링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형, 사각형 같은 기본 단위를 사용하는 방식은 폴리곤 타입이겠죠. 폴리곤. 그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폴리곤에 비해서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는 게 없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인데. 자, 세 번째, 폴리곤 방식보다 비교적 형상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도 저희가 알려드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도형 외곽선을 와이어 프레임만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와이어 프레임 기억나시죠? 자동차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은 맞고요. 폴리곤 방식이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한지 와이어 방식이 넙스 방식이 더 계산이 많이 필요한지는 사실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기본 단위가 작아지면은 당연히 폴리곤이 더 많은 계산 방식이 필요하겠고요. 그 때문에 애매한 답변들. 폴리곤 공식보다는 비교적 모델링 형상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와이어 프레임만으로 봤을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명확하겠죠. 이런 식으로 눈이 아픈 요소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엔지니어링 모델링에서 이어하도록 하고요. 자, 넙스 모델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겠네요. 자, 한 1분 정도 제가 카운터 의지를 하겠습니다. 시계가 여기 있나요? 네,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넙스 모델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예, 자, 폴리곤 방식에 비해서 많은 계산이 필요하지만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할 때 많이 사용된다. 예, 뭐 많은 계산이 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 폴리곤 방식에 비해서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학적인 치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아니고 4개의 좌표 조정점을 사용해서 곡선의 변형이 자유롭고 양 끝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겠죠.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등의 원추곡선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 당연히 아니죠. 수학적인 곡선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원의 곡선, 타원, 그리고 포물선, 쌍곡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모델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스케치를 해보고 여기 어떤 아이는 스플라인들이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4개의 좌표 조정점을 사용해서 곡선 변형이 자유롭고 곡선 양 끝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 끝점을 항상 통과해야 되고요. 이 조정점들 카운트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 엄밀히 말하면 이게 비스플라인 럽스 모델링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끝점은 항상 통과해야 된다 정도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럽스 모델링의 장점으로 맞는 것은 1번 카운트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답이 나오는데 수학적인 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제 왜 나머지가 틀렸는지 얘기를 하려면은 수학적인 모델, 일반인들이 수학 많이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작업이 어려울 수 있겠죠. 방금 전처럼 만약에 이런 라인들을 서로 이어가면서 만약에 도형만다 했을 때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경험적인 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인식이 편한 기본 도형을 중심으로 기본 도형 삼각형, 사각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폴리곤 타입이죠. 기본 도형이 나오면 무조건 폴리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브들을 연결해서 합쳐서 3D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는 4번, 여기는 1번. 다음으로 폴리곤 모델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 폴리곤 모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점, 선, 면을 기반으로 하는 삼각형 기본 단위. 기본 단위가 나오면 무조건 폴리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 선, 면 이렇게 돼 있는데 삼각형을 할 수 있는 꼭지점, 이 선들 그래서 만들어진 면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때문에 사실 1번 찍으신 분들도 많을 건데 답은 1번이 아니고요. 자, 다각형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빠른 속도로 렌더링 할 수 있죠, 당연하게. 그리고 객체 표면이 부드럽게 표현된다. 뭐 저희가 사람 얼굴을 대충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부드럽게 표현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이 삼각형이 많아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윤곽이 조금 부드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폴리곤을 사용하는 모델인 경우 일반적으로 삼각형 사각형이 맞고요. 내부 영역은 면이며 점선 면은 폴리곤의 기본 요소 중 하나다. 자, 1번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넙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넙스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일단은 비스플라인이란 곡선이 있고 Non-Uniform Rational Bispline 요게 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심한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답은 먼저 찍고 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하나씩 뭐가 틀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넙스 곡선은 비스플라인 곡선의 일종의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스플라인의 선형적인 요소들을 좀 더 자유도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곡선이고요. 그래서 논 유니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곡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개선 형태. 근데 아마 여기까지 아마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제가 그 대학교 때 키드캠이란 수업에서 처음 들었던 개념이긴 하거든요. 뭐 비스플라인, 뭐 넙스라인 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수학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사실 요새는 가물가물합니다. 비스플라인에 비해서 넙스 곡선이 보다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다. 자, 당연한 한 말이죠. 아유, 그쵸. 그쵸. 이게 제가 가장 옳은으로 제가 파악을 했네요. 예, 가장 옳지 않은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넙스 곡선식은 비스플라이 곡선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넙스 안에 비스플라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옳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개선이, 그러니까 틀리긴 틀린데 안에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스플라인에 비해서 넙스 곡선이 당연하게 변형이 가능하죠. 말씀드렸던 개선 형태다 보니까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넙스 곡선은 자유곡선뿐만 아니라 원추곡선까지가 빠졌네요. 까지 하나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당연히 수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왜 3번이 아니냐? 곡선 변형을 위해서 넙스 곡선에서는 각각 조정점이 x, y, z 세 방향에 대한 자유도가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문제에서 사실 여기 4개의 좌표 조정점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3개가 아니라 4개의 조정점과 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넙스 곡선 같은 경우에는 비스플라인의 단점들을 해결한 겁니다. 어떤 단점들? 자유롭지 배로운 변명이 힘들다는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만든 곡선이고요. 그리고 원추 곡선과 같이 그런 어려운 형태의 그 라인들도 수학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넙스 곡선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조정점을 서로 땡기고, 즉 가중치를 주면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아마 이 이상으로 그렇게 그 어려운 문제들은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4번은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로는 넙스의 곡선에 대해 설명이 틀린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넙스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오는데 제가 요 책 문제를 들고 온 게 조금 어려운 책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나온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공업수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뭐 틀렸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호모지니어스 좌표기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죠. 이게 오케이입니다. 매듭값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듭값이 어떤 거냐면은 이 조정점 드리블로 생각하시면은 좀 더 편할 겁니다. 이 간격이 동일하지 않고 얘를 늘리거나 땡기거나 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곡선의 형상을 국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얘를 땡기고 늘리면서 수정할 수 있죠.
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틀리죠. 그러면은 실제로 넙스 곡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폴리곤 타입의 곡선이 있을 겁니다. 그럼 원이 폴리곤에선 어떻게 표현될까요? 요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 중 하나인데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과 사각형으로는 원을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을 조금씩 잘라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제가 캡처를 하나 뜨겠습니다. 캡처를 수정을 하고 잠시만요. 네, 보자. 인서트 마이 컴퓨터 캡처. 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사각원들이 각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각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원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그 원은 정확히 파이로 해서 3.142로 뭐 92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이 삼각형만으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객체입니다. 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폴리곤의 크기를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좀 더 삼각형 크기가 작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은 더 매끄러워지겠죠? 표면이 뭐 크게 봤을 때는 티도 안 나게 됩니다. 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게 폴리곤 모델링입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하다가 좀 많이 샜네요. 네, 그리고 하지만 넙스 곡선은 원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거. 하지만 프린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폴리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넙스의 곡선 특징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입니다. 네, 넙스 곡선의 특징으로 가장 먼 것은 자 이제 넙스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먼저
2번이라는 답을 알려드리고 가고요. 자, 원추란 얘기는 저희 많이 나왔죠? 원추 정확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개의 좌표와 좌표의 주종점을 사용하여 곡선 변경이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수십 번 강조했죠. 4개의 주종점. 그리고 럽스 곡선으로 비스플라인 곡선, 베이스 곡선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럽스 곡선은 비스플라인 곡선으로 기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럽스 곡선이 모든 그냥 어려운 곡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6번이란 거. 요거를 좀 더 하시려면은 이제 대학원에서 설계 쪽에 관련된 연구실을 가면은 아마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 문제는 CSG 모델링에서 기초 영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20번 시작하겠습니다. 1분. 네. CSG 방식의 모델링에서 기초 영상 프리미티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합 방식으로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밑에 3개가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합집합부터 할까요? 네. 자, 이거 스케치를 좀 지워 놓고요. 그림도 네, 뭐 새로 만들겠습니다. 합집합 프리미티브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 도형들입니다. 그거는 사실 이런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박스, 실린더, 구, 토러스, 코일, 파이프 등이 있는데 사실 뭐 기본 도형이라 하면 이 한 3개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스, 원통, 그 다음에 구. 자, 그럼 박스 그리고 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구를 여기서 자, 여기서 뉴바디를 만들어 놓고 얘를 자, 첫 번째 뭐였죠? 합집합이었죠? 합집합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차집합 컷 가능합니다. 뭐 툴이 이쪽이라면요. 자, 그러면 교집합 교점에 대한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집합은 어떤 부분이냐? 사실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조금 뭐랄까 겹치는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전에 수학을 배울 때
수학을 배울 때 여기서 이렇게 있고 얘가 교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델을 만들 때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개의 바디를 나누는 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맞추실 가능성이 높은데 22번 CSG 모델링 방식에서 볼 연산이 아닌 것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산이 아닌 것은 사실 위의 문제랑 아래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컬러가 다르네요. 똑같이 우리가 같은 문제 말하는 바가 어투만 다르고 고르라는 것은 뭔지, 그러니까 즉 합차 교집합이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용어들이 이제 살짝 다르게 되어 나옵니다. 실제로 뭐 기출에서도 어떤 용어로 정확히 명명을 하고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정확히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죠. 합집합은 유니온입니다. 차집합은 서브트랙트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실습용 공개에서 확인해 볼까요? 컴바인에서 join, cut, intersect가 있죠. 이래서 각 프로그램마다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유니온 합시다는 느낌 하나가 있죠. 그리고 subtract, equal, cut, 그리고 subtract가 있는데 이게 사실 교집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NX에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subtract가 있었고 intersect가 있었고, 하지만 뭐 이 단어는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intersect, subtract, union, join, cut. 자, 그럼 프로젝션은 어떤 것이냐? 프로젝션은 투영하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물체를 따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해를 좀 더 쉽게 설계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모델이 그려져 있고 저희는 여기서부터 일정 띄어진 구간에 얘랑 똑같이 생긴 그 물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프로젝션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쪽에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D를 누르면은 보십시오. 똑같은 형상이 그대로 위에 생겼습니다. 이 형상이랑 똑같이. 당연히 옆쪽에도 가능하겠죠.
프로젝트 생겼죠? 그러면은 프로젝트는 즉 저희가 투상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투상 때 많이 썼던 보면은 그 눈이 있고 투상면이 있고 물체가 있고 이때 저희가 똑같이 이 설계 프로그램 상에서 투상을 하는 겁니다. 이 면을 이 라인을 그대로 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프로젝트는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CSG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프리미티브, 즉 기초 형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분 카운트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네, 프리미티브 기초 형상 잠시만요. 끝나버리네. 기초 형상, 프리미티브 이런 단어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자, 구가 있고 원통이 있고 블록이 있죠. 형상이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이 볼륨을, 그러니까 부피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직선은 단순히 선이기 때문에 물리량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초 형상이라고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그러니까 CSG에 사용되는 기초 형상이라고 부르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여집합을 해야 되는데 이 선에 이 X방향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만 Y방향의 길이는 정말 작은 0.0000001입니다. 그거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합집합이든 차집합이든 교집합이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은 사용되는 프리미티브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강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